네, QM6 하부를 보겠습니다. 브레이크가 SM6에 들어가는 거와 비슷한 부품인 것 같아요. 보면 이쪽 측면에 보시면 벤틀레이티드 방식이긴 한데 바깥쪽과 안쪽의 그 두께가 달라요. 네. 안쪽이 좀 얇아요. 여기는 적정 두께인데 여긴 두께를 좀 얇게 했어요. 네. 보통은 이렇게 두께를 맞추는데 요거는 SM6도 그렇고. 제가 아까 네. 그 우리 운전을 할 때 네. 브레이크를 일부러 세게 안 밟았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만 보면 잘 느낌이 안 오는데 네. 저기 다른 쪽으로 하셔가지고 네. 네. 이거 한번 보세요. 네. 얘가 지금 18인치가 어딨나? 18인치 휠이거든요. 네. 근데 로터가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네. 엄청 크게 간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려보면 와, 이 차에 무슨 지똥만한 로터를 달아놨지? 뭐 이 생각이 들어서 야, 이거 잘못하면 이거 좀 문제 생기겠다. 네. 그래서 그랬던 거거든요. 네. 응? 네, 조금 차이가 많이 나서 네. 보면은 그 직경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직경도 작고 그 다음에 여기가 두께가 바깥쪽은 두께가 좀 괜찮은데 살짝 안쪽이 살짝 안쪽이 얇아요. 네, 네. 비대칭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면적도 직경도 문제지만 네. 요 두께도 두꺼워야 열을 많이 머금어요. 네. 열을 많이 못 먹는다는 것은 열에 취약하다는 그렇죠. 얘기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강하게 브레이크를 하게 되면 네. 얘가 열에 의해서 제동력에 저하가 올 수가 있어요. 네. 열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브레이크는 일상 영역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세팅된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네. 스포츠 주행에는 맞지가 않지만 요게 이제 144마력의 20.4 토크란 말이에요. 네. 뭐 크게 부족한 용량이라고 그 브레이크라고 보이지진 않는데 네. 그래도 또 강하게 이걸 잡아야 될 때나 그렇죠. 급정거를 해야 될 때는 약간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상 주행용으로만 쓰시지 네. 스포츠 운전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거기다가 패드의 물성 자체도 이게 패드 자체가 굉장히 좀 잘 듣는 패드는 아니거든요. 네. 얘가 패드죠. 소음이라든지 뭐 이렇게 부드러운 어떤 특성으로 그런 특성이 강조된 브레이크 패드이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브레이크는 좀 소프트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특징을 좀 아시고 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어떻게 소프트한 줄 아냐? 뭐 이렇게 구조를 보면 대충 이거는 조지라고 만든 브레이크는 네. 아니구나. 예. 그리고 열에 강한 어떤 구조는 아니구나. 네. 그렇게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네. SM6도 그렇고 요거도 그렇고 뭐 이렇게 브레이크가 이렇게 넉넉하게 사용되진 않았네요. 르노가 브레이크에 좀 인색한가 봐요. 딱 쓸 만큼만 해놓은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사용할 만큼만. 자, 네. 뭐 평범한 스트러시죠. 예, 맥퍼슨 스트롭 방식이고요. 네. 부드럽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네. 스프링도요. 스프링에 맞춰서 쇼크업쇼버도 뭐 똑같이 그 강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뭐 역시 쇼크업쇼버도 이렇게 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맥퍼슨 스트롯으로 잡혀 있고요. 근데 얘가 10,000km밖에 안 됐는데 네. 그 스트럿 링크의 볼트가 좀 녹이 슬어 있네요. 또 녹이 이렇게 네. 나 있고. 근데 지금 제가 여기 허브를 볼 때는 여기에 녹 있는 차들이 많거든요. 여긴 또 녹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깨끗해요. 네. 깨끗해서 오 좋네라고 하고 있다가 저기를 딱 보니까 네. 저거는 네, 조금 녹이 케바케인 것 같아. 이렇게 네. 막. 이 안쪽에 보면 녹이 더 심하게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어디요? 이쪽에 보시면 네, 이쪽에 볼트 쪽에 녹이 있고, 여기 보지. 예, 이 허브 쪽에도 있고요. 허브 쪽 여기요. 예. 네. 거기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백화 현상 심하네요. 아 여기. 네. 어디 봅시다. 제가 이제 밑에 쪽은 깜짝이야. 네, 밑에 쪽은 더 심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네. 역시 그러네요. 네, 백화 현상이 있어. 저기 보시면은 하얗게 일어나 있죠. 저기 네, 뭐 묻은 게 보입니다. 아니라 네, 여기 알루미늄이 산화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부 세차를 딱히 한 적이 없다고 하시던데. 네. 네, 그래서 이 재질 문제, 이 표면 가공에 있어서 약간 좀 처리가 미흡하게 돼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데 아마 혹시나 네, 얘가 우리 언더커버를 하나 떼긴 했는데 네, 저기 있는 저거거든요. 저거. 네네네. 저기 어디까지 덮이냐면 요렇게 해서 살짝 여기까지만 덮여. 요렇게까지. 네. 그러니까 여긴 노출이 돼 있단 말이죠. 여기 먼지는 많이 묻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빗길이나 이런 데 달리면서 좀 튀어가지고 네. 어?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럼 위쪽까지 닫혀질까요, 그러면?
뭐 어쨌든 밑에가 백화 현상이 조금 더 심한 것 같으니까 어쨌든 그 언더커버 하나 없고 있고 이 차이가 이렇게 좀 최소한 기분 악상이라도 그래도 언더커버가 있어도 저렇게 백화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측가별 처리가 저건 없어도 일어나면 안 되죠. 네, 약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SM6 초기에 우리가 리뷰했던 모델도 이게 굉장히 심했거든요. 굉장히 심했죠. 그거는 이거보다 훨씬 네, 심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이게 마일리지가 9,000km에 1년이 안 된 차인데도 네, 네. 이런 현상이 보이는 거 보니까 네. 요게 이제 없는 차도 있고 있는 차도 있고 하니까 관리상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네. 관리를 좀 못하거나 아니면 노출이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재질인 건지 네. 아니면은 뽑기 뭐 케바캔지 뭐 네.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두 대에서 벌써 이런 현상이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우려가 됩니다. 네. 네. 우리가 엔진룸에서 얘기했듯이 저것도 이제 알루미늄에서는 산호 아직 녹이에요. 그렇죠. 네, 저런 식으로 이제 백화 현상이 나는 건데 네, 이런 게 좀 아쉽습니다. 뭐 요 안쪽에 네, 커버돼 있고 이렇게 실런트 발라져 있는 거 잘 돼 있어요. 되게 두껍게. 여기는 실런트가 예. 소음 처리, 그러니까 소음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뭐 네. 잘 돼 있습니다. 네. 휠하우스 안쪽은 안 돼 있네요. 네, 뭐 거기는 뭐 대체적으로 안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이 가격대의 차로서는 자, 그 다음에 뭐 엔진 여기 그 오일팬 쪽하고 이쪽은 뭐 크게 백화 현상이 보이는 부분은 없네요. 네. 예. 아니 여기 예, 요런 그러니까 네. 군데 조금씩 있네요. 지금 보시면 네. 여기서부터니까 엔진인데 네. 여기가 이제 크랭크 케이스예요. 네. 그 오일팬 부분이기도 하고 네. 이게 엔진이고 네. 그 위에 요런 저 컴프레서니 이런 것들은 엔진 액세서리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진 메인 본체는 네. 재질이 괜찮은데 네. 액세서리들이 지금 위에 알터네이터도 그렇고 네. 여기 에어컨 컴프레셔도 그렇고 네. 보면 백화 현상이 좀 많이 생겨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 액세서리들에 네.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재질에. 근데 블럭은 좀 덜해요. 네. 여기도 뭐 조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좀 덜한데 예, 그 물리는 그 기타 장치들 풀리에서 물려서 돌아가는 장치들은 좀 네. 이런 현상이 좀 심하네요. 네. 그리고 제가 딱 구형차 느낌 나고 네.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부분 이 아, 오일. 오일 필터 얘도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질 흘리죠. 질질 오일 흘리죠. 얘로 질질질 새거든요. 네, 네. 응? 응. 이게 완전 좀 약간 구형스러운 스타일인 거죠. 예, 차라리 이게- 이제 이게 오일 필터가 밑으로 향하게 하든지 그렇죠. 예. 아니면 하우징으로 해서 위로 향하게 하든지. 근데 옆으로 이게 구형 스타일이에요, 이게. MPI 엔진서부터 오래 쓰던 엔진이에요. 네, 네. 오래 쓰던 엔진인데 요걸 이제 적절히 직분사로 변경을 하면서 손을 본 엔진이기 때문에 네. 예, 뭐 1세대 QM5에도 이게 들어갔고요. 네. 근데 이게 위치 바꾸는 게 왜 어렵냐면 메인 그 실린더 블럭에 오일 유로들이 막 형성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그거 다시 다 바꿔야 되는 그건 엔진 못 바꾸라는, 바꿔요. 바꾸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엔진을 다시 설계를 해야죠. 네. 근데 인젝션 위치를 바꾸는 거는 그 실린더 헤드만 바꾸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차라리 이게 더 쉬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이거는 어려워요. 이게.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게 좀 보정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아 오래 쓴 엔진이고 손을 적절히 본 엔진이구나 하는 게 이제 뭐 오래된 엔진이라서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출력적으로 무리하기보다는 네. 연비 효율적으로 맞춰서 직분사인데 이 요즘 최근에 이제 개발된 엔진에서 직분사인데 144마력 내기가 힘들어요. 반대 쉽지 않아요. 의미로 예. 그렇게 못 내기가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아요. 그 어려운 걸 르노가 해낸 겁니다. 20.4토크 144마력의 최고 출력을 2.0 GDI 엔진에서 낸다는 건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것밖에 못 네. 내기가 쉽지 않다는 예. 거죠. 네. 그걸 해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변속기 보이시죠? 네. 예, 변속기가 CVT CVT 변속기인데 아까 우리가 맥시마에서 본 거보다 좀 작죠. 작아요. 네. 왜 작겠습니까? 대형- 얘가 싸니까? 대형 대형 토크가 토크가 작다는 작지 거죠. 않으니까 예, 예. 아무래도 이제 벨트 장력이라든지 또 풀리라든지 뭐 이런 그렇구나. 그 기타 그 고토크를 대응하는 어떤 구조 자체가 네. 좀 단순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변속기 보면은 좀 컴팩트한 사이즈라는 게 딱 보이죠? 네. 그러니까 CVT는 딱 요 정도 출력에서 효율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넘어가면 CVT는 좀 무리다. 네. 무리다요. 요리다요. 네. 뭐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정말 좋고 연비 잘 뽑히고요. 여기 넉넉하게 뽑아낸 GDI 엔진이라서 그런지 이게 가솔린 모델로는 드물게 11.8. 네. 그것도 SUV에서 그러니까 중형 사이즈에 가까운 SUV에서 그 정도 연비를 연비를 낸다. 낸다.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파워트레인이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설명할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적정하게 사용하시면 된다. 자, 스티어링 기어는 네, 보면 컬럼 방식이네요. 콜랑콜랑 아, 여기. 네. 네, 여기가 스티어링 기어잖아요. 기어인데 요 위쪽으로 가시면 여기 보시면 뭔가 굵직한 게 하나 들어있죠. 네. 네. 요 안에 모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렉 방식 아닌데 여기도 백화 현상이 좀 있네요. 네. 네, 여기 이런 데 보시면 요거 보면 안 없어지죠. 이거 이렇게 문지르면 뭐 묻은 거면 없어져야 되는데 이 표면이 지금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요 백화 현상이 이런 약간 가루처럼 부풀어 오는 네, 부분은 손으로 털면 털어지지만 그 안에 그 속에 네. 잔재가 그러니까 흔적이 남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게 표면이 좀 느껴져요. 상황이 있죠. 아주 심하진 않은데 약간 여기에 좀 침투가 일어나고 돼 있다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연식이 이제 지나고 주행거리가 늘어나면서 더 네. 그렇죠. 심화되겠죠? 네. 자, 마음에 드는 건 서브프레임. 와, 아, 서브프레임. 서브프레임 단단해요. 이게 앞쪽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틸로 두껍게 해서 네, 정말 잘 돼 있네요. 이렇게 되면은 SUV가 지상고가 높으니까 네.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딱 받으면 얘가 좀 버텨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브프레임은 MVH 진동 잡아주는 거와 이렇게 또 하부 부품을 경미한 사고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그 마운트가 이렇게 물리면서 네. 여기에 댐퍼가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진동을 얘가 막 먹어주고 네. 그다음에 암에서 오는 진동도 얘가 먹어주고 네. 그러니까 차체랑 강하게 체결이 안 돼 있으면서 얘가 진동을 다 먹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충격으로부터 보호도 해주는 고마운 부품입니다. 네. 예, 이거를 H 프레임으로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하는 건 소비자들에게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요거 잘 돼 있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로우암은 보니까 이제 스틸로 네. 스틸을 좀 두껍게 가져가긴 했어요, 다행히. 근데 이제 이런 거 보면 네, 저렴한 가격대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 좀 가격이 저렴한 모델다운 구성인데, 얘도 그렇고 너클도 예. 지금 근데 좀 이게 스틸이고. 넓고 네.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강성을 위해서 굴곡을 주고 네. 또 이렇게 절곡을 해놓고 네. 두께도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강도 면에서는 좀 뭐, 신뢰감이 네. 있네요. 네. 예. 맥시마 아까 봤는데 맥시마에 비해서 되게 단순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맥시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그 선형형적으로 넓게 잡고 있는데 얘는 뭐 넓게도 안 잡고 있고 그냥 전형적인 뭐 요 정도 가격대의 맥퍼슨 스트롯의 구조입니다. 네. 근데 얘도 그 타이로드 핸드가 뒤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캘리퍼가 앞쪽으로 물려 있습니다. 얘가 이제 뭐 스틸로 워낙에 이렇게 강하게 잡혀 있으니까 네. 보시면은 타이로드 핸드가 네. 역할을 좀 덜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아무래도 그 형태도 그렇고 두께도 그렇고 그 알루미늄 막금으로 이렇게 좀 넓게 잡고 있으면은 이 타이로드 핸드도 약간 좀 형상이 좀 다양화되면서 두께도 두껍게 가는 분위기인데 네. 얘는 그냥 조형의 역할만 할 수 있도록 암의 크게 역할에 기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차마다 이게 스틸의 강성은 강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네, 스틸이 알루미늄에 비해서 강한데 이제 유연하지가 않고 진동이나 이런 거에 취약하고 가격이 싸요. 네. 가격이 이게 엄청 싸요. 네, 알루미늄 합금에 비해서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재료비를 따지면. 그러니까 이제 제조사들은 이렇게 저렴한 차를 이런 식으로 가는 이유가 강도도 확보할 수 있고 뭐 가격도 싸지만 네. 승차감이 좀 거칠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댐핑 스트로크를 길게 갈 수 있으니까 네. 뭐 이렇게 사용해도 뭐 승차감에 어떤 악영향을 주거나 뭐 거칠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근데 스포츠카나 좀 고성능 세단처럼 강성을 높게 가져가는 차들은 댐핑 스트로크가 짧거든요. 그래서 그 얼마 안 되는 폭으로 유연하게 승차감까지 확보를 하려다 보니까 유연하고 충격 흡수가 좋은 알루미늄 합금을 비싸지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게 가격대에 맞는 그런 구성이네요. 네. 그리고 아쉬운 게 이제 브레이크를 좀 이렇게 양쪽을 대칭으로 해서 좀 더 두껍게 두께를 가져갔으면 그 또 직경도 좀 넓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패드도 약간 좀 더 이렇게 좀 끈끈하게 잡아주는 그런 패드로 물성을 좀 바꿨으면 좋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머플러 보시면은요, 머플러는 뭐 아직 양호합니다. 예, 녹난 부분 별로 없고요. 이런 거는 녹이라고 보여지기가 좀 여기 녹 아닌가 이 정도면? 예, 약간 이- 녹하고 약간 섞여 있네요. 예, 이쁘게 예, 조금. 구워진 거하고는 조금 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녹하고 살짝 섞여 있는데, 예.
볼트 쪽에는 녹이 확실히 막 어우, 지금 일어나고 있네요. 그러게. 이 브라켓 쪽도 그렇고요. 여기 와서 찍어야지. 네. 여기서도 이쪽. 아니 여기 반대쪽 볼트. 네. 여기 녹이 많아요. 브라켓 쪽도 녹이 많고. 여기 보시면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왜 문제냐면 뒤에 만약에 머플러가 터진다든지 중통을 그렇죠. 교환한다든지 할 때 이걸 풀어야 되거든요. 이게 끊어질 수 있죠. 풀어야 되는데 이게 안 풀리면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예, 하여튼 뭐 머플러는 쏘쏘 그렇죠. 나쁘진 않은 정도. 네.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고 그렇다고 뭐 문제가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차체에 보니까 실런트가 되게 잘 발라져 있네요, 이 정도면. 네. 네, 두껍게 발라져 있고 저쪽 안쪽까지 대부분 발라져 있고 앞에만 조금 빠져 있어요. 앞쪽에 여기만 좀 이렇게 안 발라져 있고 그러네요. 요 터널 쪽에 터널 쪽에도 좀 안 발라져 있는데 SUV에서 요 정도면 3,000이 이게 채 안 되는 SUV인데 네. 옵션 다 해서 3,390인데 최상위 모델이 이 정도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잘 돼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네. 이런 커버를 달 수 있도록 다 해놓은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근데 안 달아놨어요. 안 달아놨어 이 사람들. 이- 안에서 놀네. 이거 노네? 뭐가 노는 거지?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이거 빠졌네. 이 납땜이 떨어졌네요. 어머. 이게 고정이 돼서 이게 피스가 여기 딱 물려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다 달게 돼 있어. 분명히 커버 달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뭐 어차피 커버를 달래 실런트를 더 바를래 하다가 이모들은 실런트를 더 바르자 뭐 이렇게 아니면 여기 이제 커버가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좀 보기 안 좋네. 마감이 좀 안 돼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네. 아 여기 이제 요거는 사륜이 들어가는 그 그렇죠. 드라이브 프로펠러 샤프트가 이제 이쪽으로 빠집니다. 네, 저 뒤로 와서 한번 보세요. 카메라. 네. 뭔가 가운데 휑하죠. 그러네요. 여기도 이렇게 딱 네. 있고요. 네. 저기 앞쪽에서 여기까지 휑하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응? 네. 저기 앞쪽 디퍼렌셜에서 쭉 뽑아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여기가 리어 디퍼렌셜. 리어 디퍼런셜 해서 여기가 양쪽으로, 댐퍼가 물리는 자리. 디퍼렌셜 여기 달리는 거죠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양쪽으로 뽑아주는 거죠. 네. 저희가 휑하죠. 그러니까 사륜 모델 디젤 같은 경우에는 사륜이 물리는데 가솔린은 사륜이 없어요. 네. 왜 없다? 토크가 너무 토크가 나눠줄 토크가 없다. 네. 그러니까 뒤에도 좀 토크 좀 주셔 그랬더니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줄 게 어딨냐? 맞아. 먹고 죽을 토크도 없다. 이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20.4 토크를 5.1씩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쵸. 안 되는 거예요. 네. 휠에 전달되는 토크와 출력은 다르거든요. 네. 엔진 토크, 엔진 출력이. 저기가 20.4면 이 휠에 걸리는 걸 다 조합해 보면 한 18, 19 잘 걸려야 그 정도 그죠. 걸려요. 잘 걸려야. 잘 걸려야. 네. 더 못 걸리면 막 16, 17 이렇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16, 17이면 그거 나누면 얼마예요? 4 조금 넘잖아요. 4로 나누면. 네. 그러면 네 바퀴에 예를 들어서 다 평상시에 25, 25, 25, 25 되는 건 아닌데 50, 50해서 25, 25 간다라는 가정하에 홈런을 탈출해야 될 때 센터락을 해가지고 이게 4 토크 조금 넘는 그 힘으로 어떤 홈런을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더 힘들.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가솔린 모델은 출력, 특히 토크, 이 사륜 분배는 토크 분배니까 토크가 약해서 여기 사륜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르노에서 아이씨 이거 사륜 낼까 하다가 뭐 야 괜히 내서 욕먹느니 그냥 전륜으로 가자. 그냥 20.4를 50대 50으로 나누면 10 가져가니까 그냥 그걸로 하자. 그리고 네. 이제 괜히 사륜 내서 기껏 CVT 달아서 올려놓은 연비를 똥망 만들지 말고. 그렇죠. 응? 네. 그냥 얘는 도심형으로 그냥 연비 좋은 SUV에 가면을 쓴 그렇죠. 그냥 승용차다. 그렇죠. 네. 그렇게 이걸로 승부를 걸자. 그렇죠. 네, 그거예요. 그런 거죠. CVT가 사륜이 걸리는 순간 또 연비 효율이 상쇄가 돼 버리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엔진. 저 엔진 때문에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한 170마력, 180마력만 됐어. 그럼 다 해결되죠.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로 해결되는데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뭐 사륜도 포기해야 되고 CVT를 넣을 수밖에 없는. 네. 예. 왜냐하면 연비 장점 극대화시켜야 되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 가솔린 모델에는 사륜이 없나 네. 그렇게 궁금해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륜 스테빌라이저가 굉장히 약해요. 네. 작용점도 상당히 네, 가운데. 가운데 부분이고 두께도 되게 굉장히 얇습니다. 네. 자 이걸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왜 이렇게 해놨냐면 편하게 타라고. 아니죠 사륜이 걸리니까
뒤쪽에 토크 분배가 되니까 네. 이걸 강하게 걸어놓으면 네. 트랙션 손실이 일어나요. 네. 그럼 이제 얘는 가솔린 모델에는 후륜을 쓸 일이 없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제조사에 성의가 있으면 그렇죠. 얘를 좀 더 두껍게 해놔야 돼요. 그렇죠. 그치. 그래서 뒤쪽에 버텨줘야 언더가 빠져요. 그렇죠. 근데 쟤는 완전히 언더 세팅이니까 그렇죠. 이게 토크도 안 가는데 네. 더 약해 버리니까 제가 힘들다고 아까 계속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 네. 압박기면 힘든 거예요, 네. 지금.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차를 약간 거동 밸런스를 좀 좋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네. 뒤에 스테빌라이저를 좀 강하게 보강을 하시면 앞쪽에 언더가 좀 빠집니다. 네. 이걸 제조사에서 상수를 맞춰서 해놔야 되는데 그렇죠. 안 내줬구나. 르노 삼성에서 에이씨 그냥 빼. 우리가 아우디 A4 있잖아요. 뭐 지난번에 네. 예. 그거랑 똑같은 세팅이에요. 이게. 콰트로는 좀 나았을지 모르지만 A4 굉장히 언더스티어였잖아요. 그렇죠. 얘는 출력이 낮아서 그런 언더스티어를 경험할 상황은 안 돼요. 그렇죠. 안 되는데 역시나 얘의 성격도 그 비슷한 성격이라는 거죠. 그렇죠. 응? 그러니까 이 르노 삼성이 그 토션빔 넣고 AM 링크를 넣은 브랜드잖아요. 물론 이런 걸 관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어떤 권리적인 측면이나 뭐 경영적인 측면에서 모르겠는데 이게 가솔린 모델을 정말 성의 있게 세팅을 하려고 하면 사륜을 뺐으니까 네. 후륜의 롤 강성을 보강을 해줘서 앞쪽에 언더를 빼주면 얘 거동은 더 좋아져요. 밸런스가 더 좋아지는데 네. 그거에 성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롤 강성을 좀 높여봐야 네. 그 밸런스를 맞추는 차이가 워낙 미미하니까 어차피 출력이 얼마 안 되니까. 응? 똥망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한 차이를 일부러 별도 부품을 만들 필요 있냐. 어? 그 정도 생각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면 그랬겠죠. 뭐. 그 네. 우리 저 와인딩에서 네. 그래도 약간 파고드는 뭐 기미가 보일 듯 말 듯 했잖아요. 그래서 아쉬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나올 수 있으니 네. 굳이 새 부품으로 바꿔가면서 할 필요 없지 않냐. 조금만 그 여기가 정도였던 롤 것 강성을 같아요. 보강을 해서 언더만 좀 빼줬으면 네. 밸런스가 참 좋아졌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근데 네. 이게 이렇게 사륜 분배를 하는 그러니까 사륜이 뒤쪽으로 토크 분배만 하면 언더가 자연히 빠지니까 네. 이게 강하게 잡혀 있으면 안 되는데 그걸 사륜 분배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해놓으면 쟤는 더 힘들어지는 그렇죠. 네. 그런 무성의한 건데 어쨌든 얘는 압박기가 힘들어합니다. 근데 아우디도 이러더라. 네, 네. 뭐 르노 삼성만 이러는 게 아니라 아우디도 이러더라. 네. 자, 서스펜션 뒤에 보니까 쇼크옵셔버가 되게 특이하네요. 네.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 있어요. 네. 예. 휠이 트래블을 할 때, 움직일 때, 셔크옵서버는 이 방향으로 댐핑을 하잖아요. 네. 근데 스프링 방향하고 얘가 각도 꺾여 있잖아요. 네. 스프링 방향의 댐핑뿐만 아니라 이쪽으로도 뭔가 댐핑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측면 진동도 얘가 잡아주겠다는 거거든요. 예. 네. 근데 하나를 틀어놓으면 가로 쪽으로 오는 하중을 좀 잘 견딜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서 각도를 틀어놓은 거예요. 영립식 튜브에서 이런 방식을 많이 쓰는데 네. 요거 이제 독특하게 그런 식의 영립식은 아닌데 그런 방식을 썼어요. 네. 그 다음에 스프링도 보면은 좀 이렇게 강하진 않아요. 네, 이렇게 손으로도 네, 네. 움직이는 정도 이렇게 부드럽게 돼 있고요. 전반적으로 후륜 쪽은 승차감 위주로 부드럽게 돼 있고 네. 암도 보면 이쪽에서 상하 진동서부터 이렇게 쭉 잡아오면서 네. 측면까지 하면서 너클이 되게 특이해. 너클이 뭐 무슨 뭐 같이 생겼다 그래야 되나? 철판 절곡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너클도 사륜구동이랑 공용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요. 드라이브 네. 샤프트가 꽂힐 구멍을 지금 네.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와서 드라이브 샤프트가 요 안쪽으로 해서 파고들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터널을 만들어 놓고 공간을 만들어 놓은. 근데 또 특이하게 위쪽에 암은 알루미늄 막금이에요. 요게 이제 스포츠 거동에 최적화된 암이 아니라는 거는 네. 대충 암의 구조를 보면 토어 컨트롤이라든지 캠버 변화가 확실하게 일어나도록 암이 구성이 안 돼 있어요. 네. 대체적으로 뒤의 추정성과 그 다음에 안정적인 바운싱을 통해서 원활한 승차감을 네. 만들어주기 위한 세팅이지 얘가 하중을 받았을 때 이 어떤 토우라든지 캠버를 변화시켜서 거동을 만들어주는 그런 세팅이 아니에요. 뭐 이건 출력에 맞는 그런 세팅인 거죠. 네. 그리고 위쪽에 알루미늄으로 암으로 놓은 건 여기가 이제 진동을 많이 받는 부위라고 판단을 해서 이쪽에서 유연성과 진동 흡수 또 승차감을 위한 어떤 MVH를 얘가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네. 밑에는 이제 안정적으로 이거는 상하 쪽 여기는 좌우 쪽으로 움직임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구성이 돼 있네요. 얘가 지금 멀티링크는 멀티링크인데 링크 개수를 한번 세보면 여기 하나, 그죠? 네. 네. 두 개, 네. 세 개. 네. 그거 말고 또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네. 정말 멀티링크 중에 기본. 정말 최소한의 네. 링크. 네. 우리 저 아반떼도 보통 우리 소형차도 멀티링크면 다 4링크거든요. 그렇죠. 또 재밌는 게 이 링크하고 네. 이게 링크인데 굉장히 이제 이게 스프링하고도 연결이 돼 있으면서 네. 이쪽 링크까지 잡아줘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한 점이에요. 네, 네. 두 점이 아니라 링크만 두 개지. 이쪽으로 잡아주는 그쵸. 것만 두 개고 이쪽은 한 점입니다. 딱 보면 네. 두 점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넓게 지금 잡혀 있고 길게 잡혀 있으니까 진동에서는 상당히 좀 유리하게 이게 길이가 길면 길수록 진동의 움직이는 폭이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만들기 위한 세팅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거동을 만들어주기 위하려면 두 개의 점이 달라야 되고 각 잡는 암의 길이가 달라서 하중을 받았을 때 움직임이 서로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내구성은 좋겠는데요. 아, 네. 암들에 여기 뭐 부싱이 나간다든지 여기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뭐 열화로 인해서 뭐 암들을 교체해야 될 시점이 뭐 이런 거는 별로 없겠어요. 네, 보니까 네. 또 출력이나 받는 스트레스도 크지 않은 차기 때문에 장기 보유해도 뭐 크게 문제가 돼서 나중에 좀 야 이거 오래 보유하기가 좀 어렵겠는데 할 만한 부분은 안 보이네요. 네, 네. 커버만 좀 이렇게 좀 달아줬으면 좋겠고 네. 저 머플러 잡고 있는 네. 그 볼트 재질 좀 개선했으면 네, 좋겠고 네, 네. 브레이크 비대칭 네. 저 직경 좀 넓히고 두께 대칭으로 가서 네. 브레이크 패드도 좀 잘 듣는 물성에 네. 예, 좀 끈끈한 걸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고 뭐 그 정도가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나머지는 뭐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예. 아주 좋지는 않은데 가격 대비. 예, 이런 걸 보니까 SM6는 빨리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빨리 바꿔야 돼요. 고집 부리지 말고. 최소한 이런 네. 기본 멀티링크라도 네, 또 그런 차 가지고 가서 뭐 또 유로피안의 감성과 뭐 편안한 승차감을 공존시켰다 이런 얘기들도 하지 말고 편안한 A2B 세단 느낌의 SUV로서는 예,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출력 중요하고 또 좀 빠릿빠릿하면서 다용도 사륜 걸리면서 험로 주파도 염두에 두시고 레클레이션용으로 구입하신다 그러면 얘는 구입하시면 안 되죠. 네. 디젤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모델을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승용차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네, 높은 승용차, 운전하기 좋은 승용차. 네. 네. 네, 그럼 이상으로 예, QM6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